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장의 흐름만 좀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크게 밀려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밀려주는 모습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2평대 지켜주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60평대 좀 금방 아직 이제 지켜내는지 봐야 되는 부분인 맞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현재 코스닥은 사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큰 매도세는 없습니다. 매도세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은 그냥 시장 분위기에 따라 동반 하락하는 추세였다라고 보는 게 좋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죠.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와주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AI 섹터,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증시, 오늘 코스피 하락이 이제 오라클의 여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오라클의 여파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AI 섹터가 올라가면 증시의 반등점은 잡지만 이게 보통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잡잖아요. 근데 이제 오라클에 대한 여파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 보다시피 뭐 거의 보합 구간 플러스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도 보다시피 뭐 수익 약 플러스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여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제 이제 미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새벽에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사상 최고 신고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소식과 함께 오히려 삼성과 SK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200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라클의 여파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뭐다?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여파다라고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시장 지도를 본다 하더라도 현재 이 전기전자라고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증시 하락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증시 하락이 과연 오늘의 2차 전지 섹터의 하락이 이게 악재일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다시피 거의 혼자 다이렉트로서 8%꽤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고 있고, 뭐 월봉상 봤을 때 일단 뭐 저점대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8%면은 절대 작은 낙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슈가 뭐냐고 하면은 현재 포드와의 이제 9조 6천억에 대한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와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포드와의 이제 체결한 9조 6천억에 달하는 이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이 있었고, 이게 2027년도 1월부터 1월부터 해가지고 32년까지 이 공급하는 것이다 였죠. 저는 사실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도 나오지만 일단은 이게 단발 뭐 1년 만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보다시피 이제 거의 5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급하는 거에 대한 이런 매출액이었다 보시면 좋고, 뭐 물론 이게 중장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번 해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가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포드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 공급 계약을 취소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다? 얘네가 이제 새로 이제 이 전략을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이제 수요가 둔화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존 전략을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 배터리가 그만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만약에 해지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고 얘네가 그냥 핑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보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총 이제 75기가와트시가 아니라 이제 여기 나와 있나요? 총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그 다음 뉴스인가?
이제 총 이제 얘네가 어쨌든 제가 다음 뉴스에서 아마 준비한 것 같은데 얘네가 이제 총 100기가와트시 여기 있네요. 총 이제 75기가와트시와 플러스로 이 34기가와트시죠. 그래서 원래는 얘네가 이제 109기가와트시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전체 이 계약 해지는 아니고 두 번째 계약에 따른 내년부터 하는 거는 지금 공급을 하기로 지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도 아시죠? 포드 자동차 자체적으로서 전기차에 대한 전략 변화에 따른 축소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신형에 대한 부분들, 이 대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예 생산 중단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다시피 포드가 애초에 전기차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밝히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계약을 최소한이라도 유지를 해준다라는 거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심지어 지금 이제 우리가 포드와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있잖아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가격대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총 109기가와트시의 계약이 체결됐을 때가 언제다? 2024년 10월 15일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본다고 하면요. 10월 15일이 이때입니다. 자, 10월 15일이 이때고 여기서 계약 체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고 오히려 반등은 최근에서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시장은 이 현재 계속해서 이런 보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거에 포드와 전기차 뭐 계약을 했다 말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도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계약 해지했다고 악재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계약을 했지 뭐 대금을 미리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뭐다?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얘네가 돈을 뱉어냄으로써 재무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생긴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리스크는 존재해요. 어떤 리스크? 포드가 결국에 전기차를 이제 취소한다라는 거는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점차 축소된다라는 거겠죠.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축소가 되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못 가져오고 있습니까? 내연차 제로에 대한 부분을 완전 포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가 2030년도까지인가 완전 그 제로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나서고 있다. 전기차 시대가 조금은 멀어진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기본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눌렀던 악재가 뭐였습니까? 전기차 캐즘이었죠,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었고 이 캐즘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보다시피 이 현재 여기죠.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반등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이 캐즘을 엄청나게 극복했다라고 해서 반등한 건 아니에요. 물론 캐즘이 어느 정도 과거 대비해서 좀 축소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전기차 시장의 반등은 뭐 때문이다? 철저하게 이런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생산 라인 일부를 전기차용 뭐한다? 에너지 저장장치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에 대한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뭘 하고 있다?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무게를 두면서 새로운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대 그냥 얘네가 실적이 안 난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전기차에만 한계를 둬서 그렇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다? 로봇도 그렇고요. 자율주행 배터리, 자율주행 로봇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제 휴머노이드 뭐 동일하죠. 뭐 이런 모든 미래 섹터에는 2차 전지 배터리가 필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발적인 눌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이렇게 주가가 업황 반등에 따른 반등이 조금 이제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라고 표현 생각해요.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뭐 최근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그런 영향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10월 달에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저장장치를 통해서 주도로서 수익으로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을 뭐 하고 있다? 이미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판매 부진을 상쇄하면서 미국 보조금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부분이 리스크로는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최근 이 캐즘은 단 한 번도 본격적으로 해소가 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의 상승도 이 전기차 캐즘이 해소가 되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기차 그 계약을 통해서 빠진 것도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포드 자체적인 문제에 따른 해지고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냐라는 거겠죠. 시장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 탄력을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다시피 정부 같은 경우도 뭐 하기 시작한다. 이제 SK온이 이제 제일 뒤늦게 따라왔죠. 그래서 업계들은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20조 프로젝트를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다시피 이미 1차, 2차는 끝났죠. 1차 입자를 마쳤고 27년 공급을 위한 이제 2차 입찰 규모가 진행 중이고 3차까지 갈 건데 보다시피 이 에너지 전환체의 입찰 누적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다. 2차도 그렇게 늘지는 않아요. 3차부터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따내면은 20조 원에 달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 정부의 이런 수주를 따내면은 20조에 달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또 실적 기대도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미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어디로 돌리고 있다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줄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LFP 배터리 증산하면서 시장 규모가 지금 벌써 24년 대비 2.5배 성장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2차 전지 캐즘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 리스크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캐즘이 해소돼서 주가가 급반등하고 올라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캐즘이 지속된다고 해서 빠져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빠질 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성장에 따른 반사익으로서 올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과거 이 에너지 저장장치로 끌어올렸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한다고 하면은 에너지 저장장치는 시장에서 무너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의 구간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이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상승 추세 만들면서 급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해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 분위기, 보다시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리포트 작성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뭐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 남겨놓을게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은 가격 전략까지 다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들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